이것이 오늘날 국정화의 주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이 국정화는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의 교과서의 국민정황이 아니고 공안화를 탄생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이 교과서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바로 공안 교과서의 탄생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공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국정교과서가 지금 학교에 지금 교과서가 8개나 있으니까 책사기가 많다는 거예요. 8종 교과서 다 배우는데 차라리 1종으로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북한이 호시탐탐 내려오는데 언제나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니 일치단결해서 검정교과서 대신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현재 검정교과서가 새누리당이 밀고 있고 김문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 교과서라서 보급해야 된다던 교학사 교과서를 빼고 나머지 교과서는 전부 다 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좌경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며칠 전에 대국민의 협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만들어질 국정교과서에 대한 미리 말했어요.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미리 본 국정교과서 보셨죠?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2260개나 틀리고도 버젓이 검정 통과한 교학사 쓰레기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다시 확인해 줬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국론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혼이 빠져나간 것을 막아주는 테마사 교과서가 어떤 내용인지 미리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 가운데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시킨 20세기의 기적인 성공국가다 이렇게 정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성공은 여러분 대한민국 성공인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서 길에 앉았습니까 지금? 도대체 이들은 이 거리의 모습이 행복 그 자체로 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 대한민국의 놀라운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정적 주인공은 바로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경제 고도 성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국가의 신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갑자기 그 말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국정교과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균형 있게 서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뜯어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왜 독재를 했느냐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자.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부득이 민주주의보단 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결코 민주주의와 경제 선진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자택일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1961년에 있었던 5.16 쿠데타 전에 있었던 사회부는 뭐가 됩니까? 가난한데 일어난 민주주의죠? 따라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빵이 더 급했는데 왜 사회부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유신 독재는 왜 했냐? 했더니 이들이 주장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교학사 교과서나 뉴라이트 대한교과서에 나온 내용들로 새누리당 사람들이 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민주주의 하다 보면 말이 많고 속도가 늦어지니 박정희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국론을 통일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신체제를 만들어서 빨리 가서 우리가 선진국과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산업화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유신 독재는 불가피했다. 다른 말로 경제 성장에서는 유신 체제는 불가피했다는 얘기합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나오죠. 박정희 대통령 때의 고도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두환 시기에 3조 화학이 있어도 비로소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이 중산층이 대학도 다니고 그 다음에 대기업도 나오면서 한라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 60 민주화운동은 누가 일으켰느냐? 학생이 시작했지만 바로 넥타이를 맨 대기업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 나이에 우리가 학벌도 높은데 직선제를 하나 못하겠냐고 나오는 바람에 이루어져서 한국의 자유주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때 얼핏 보면 맞겠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한국의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국의 민주화는 산업화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국 민주화의 기반은 누가 만든다니요? 독재자와 재벌이 민주화의 기반을 닦았다는 이 놀라운 얘기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관관계론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민주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밝혔어요. 뉴라이트 대학교 와서 썼던 안명주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화 사람은 세력은 그 당시에 경제 성장해야 되는데 대모를 하는 바람에 기업의 문을 닫고 이렇게 해서 산업화가 늦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뒤떨어지게 됐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걸림돌이었대서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의 걸림돌을 공식적으로 조선일보에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화 민주화예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균형 있는 서술입니다. 그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밝혔죠. 앞으로 교과서에는 그동안의 교과서에는 기업에 대한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산업 성장을 했는지 그것을 기술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벌 찬장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국정교과서 하는 과정 자체가 100% 사기로 입각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과정 자체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정교조, 심지어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 누구나 다 좌객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과정에서 이 교과서는 향후 공안교과서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 미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정교과서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재벌을 찬양하는 이 교과서가 통과될 경우에 수능시험에 나오겠죠. 수능시험만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공무원 국가고시시험에 바로 이 국정교과서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나옵니까? 대기업의 입사시험에 나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국정교과서는 한편으로는 늙은 수고 세력이 청소년들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는 회춘독으로 쓰는 추악한 정치 노림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국정화를 꿈꾸는 거대한 역사 쿠데타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미쳐버렸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미쳐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국정교과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정교과서의 논리가 아니라 일단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저는 3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말을 다시 박근혜 또는 새누리당에 돌려줍니다. 미친 기계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에는 퇴마사가 약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